그리고 그 다음 작품은 이제 라이온 킹이랑 같은 연도인 99년도부터 시작했던 맘마미아입니다. 맘마미아 극장이 최근에 이제 25주년 기념 공연을 했거든요. 25주년 기념 공연이라고 포스터에다가 아예 써놓고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왜 25주년을 챙기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한 숫자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10주년 그럴 수 있고, 뭐 20주년 그럴 수 있고, 100주년 그럴 수 있는데 왜 25주년을 챙기는지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왜죠? 이제 쿼터가 4분의 1이잖아요. 100의 4분의 1이 25잖아요. 네. 그래서 챙긴다고 합니다. 얘네가 이 쿼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니까 시간도 얘기할 때도 쿼터 패스트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얘네가 이제 이 쿼터에 대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주년을 챙긴다고 합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그냥 10주년, 15주년, 20주년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의미 커터에. 부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음, 그 그러니까 25센트 동전인가? 그것도 진짜 많이 쓰잖아요, 평상시에 일상에서. 그거 없으면은 막 되게 난감할 때가 불편하죠. 많았었어요, 옛날에. 네. 맞아요. 얘네는 음. 5단위를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까 8년을 롱런을 했다 그러길래, 네.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비슷한 연도이거나, 이게 연도가 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더 올라가네요. 네네. 가장 길게 한 공연이 몇 년일지 좀 궁금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이제 90년대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은 80년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도 유명한 작품들이었지만 86년도 10월부터 오픈했던 팬텀 오브 디 오페라입니다. 이 공연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공연이 되고 있는 극장이 His Majesty Theater라는 곳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극장의 이름은 Her Majesty Theater였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 이제 찰스 국왕으로 바뀌면서 바로 극장의 이름이 His Majesty Theater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재밌는 소소한 이야기가 이 극장에 돼 있고요. 이제 팬텀 오브 디 오페라 얘기가 나왔으면 또 다른 작품 얘기도 나와야죠.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 1985년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요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점은 이제 팬텀 오브 디 오페라 같은 경우는 그 히스 마제스티 시어터에서 쭉 해서 공연해 왔었고 근데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극장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여러 번 옮겼던 기억 그 이력이 있고 현재는 손다임 시어터라는 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 또 재밌는 점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레미제라블 이 공연은 초창기 버전이 아닙니다. 아, 초창기 그래요? 버전이 아니고 음. 2012년도에 바비칸에서 했던 수정된 최신화된 버전으로 전환이 됐고요. 2015년, 12년도에 바비칸에서 했던 버전을 메인 레미제라블 프로덕션에서는 2019년, 20년 이후에부터 아예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까지 영국에 와서 레미제라블을 보셨던 분은 오리지널 버전에 가까운 그런 버전을 보셨던 거고요. 지금 2019년, 20년 이후에 와서 레미제라블을 보신 분들은 그 2012년도에 바비칸에서 올라갔던 최신화된 버전을 보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하는 레미제라블은 또 이 버전입니다. 이 바비칸 버전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대극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레미제라블은 이 2012년도에 리뉴얼된 버전을 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오리지널 버전은 이제 이 영국에서 보실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 네. 한국 블루스케에서 할 때는 약간의 그 일본 가부키 무대 화도 같은 걸 또 썼었어요. 근데 네, 그게 하나미치. 블루스케, 그쵸. 예, 화도, 하나미치. 그래서 그 꽃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무대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불쾌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대로 스페셜하게 또 디자인 됐었다는 또 그런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정말 급성장했는지를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2012년 프로덕션을 메이저로 해외에서 처음 한 게 한국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한국 초연 때 회전 무대 안 들어온다고 또 엄청 그랬었죠. 욕먹은 걸로 기억하고 있고 맞아요. 왜냐면 그 전에 미스세븐 올릴 때도 헬리콥터 영상으로 바꿔가지고 욕먹었던 것처럼 욕먹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미치도 블루스퀘어에서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해서 런던에서도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에 가면은 하나빛을 안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딱 서울에만 왔을 때
예, 하나미치를 쓰게 되니까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레미제라블이 2013년도에 공식으로 수입됐으니까 12년, 13년, 네, 12년 말에 용인에서 시작했죠. 네. 맞아요, 끝나고 맞아요. 그때 이제 그 버전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그것도 벌써 네네. 10년이 넘었네. 세상 시간 빠르네요. 용인 포나톨 개관하면서 그 기념작으로 그쵸. 했었잖아요, 처음에. 예, 맞아요. 저희 집 바로 옆입니다. 또 이번 레미제라블도 그랬는데 조도가 되게 낮잖아요. 그 조명이 너무 깜깜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웨스트엔드에서도 그런 조도를 쓰나요, 현재? 제가 올해 연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봤거든요. 예. 그 레미제라블 이제 최재림 배우 캐스팅으로 봤었는데 어,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가 좀 더 밝고요. 극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도의 차이도 차이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극장과 달리 영국의 극장은 공연이 시작돼도 아주 미세하게 빛을 객석에 남겨놓습니다. 음, 아예 완전히 블랙아웃을 시키지 않고 음. 미세하게 빛을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도 조금은 적용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블루스퀘어가 굉장히 큰 극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영국의 쏜다임 극장, 이제 레미제라블이 공연되고 있는 쏜다임 극장은 블루스퀘어보다 되게 작은, 비교했을 때 작은 극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게 보게 되죠. 넓은 극장에서 볼 때보다 좀 더 좁게 보게 되니까 그런 이제 포커스의 문제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조명을 깜깜하게 쓰는 이유가 한국에서만 이런 건지 아니면 리뉴얼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동안에. 뭐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밝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음, 공연들을. 예, 음, 그거를 두개를 비슷한 시기에 봐서 음, 그렇게 비교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 한 작품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2010년대, 2000년대, 90년대, 80년대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한 번에 확 건너뜁니다. 1952년에 처음 시작됐던 공연인데요. 뮤지컬은 아니고 이제 연극 쥐덫입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쥐덫입니다. 근데 중간에 코로나 시국 때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공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72주년 맞았었다고 최근에 그 포스터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같은 극장에서 이제 7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 유학할 때도 있었거든요, 마우스트랩이. 그래서 혹시 마우스트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마우스트랩입니다. 네. 지금 대학로에서 하고 있어요, 머스트랩.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네네. 쥐덫이 오래 공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런던에서. 왜 런던 사람들이 쥐덫을 사랑할까요? 마우스트래블. 저도 제가 영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약간 영국 사람들이 그런 추리물이나 스릴러물들을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셜록 홈즈라는 그런 컨텐츠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가 유명해지면서도 음.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명한 영국 연극 배우들이 다 쥐덫을 한 번씩은 거쳐가는 아,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 제일 놀랐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더 플레이 댓 고우즈 롱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있거든요. 더 플레이 댓 고우즈 롱은 진짜 말 그대로 코미디 연극인데 그걸 하던 이제 배우들이 차기작으로 마우스트랩에 들어가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연극 배우들은 한 번쯤은 꼭 스쳐 지나가야 할 작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제작사가 대단하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음. The Play That Goes Wrong은 신시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공연 혹시 보셨어요? 네, 저 봤습니다. 오, 그렇구나. 저도 봤어요. 네. M에서 했었죠? 네? 네, 세종엔 네. 세종 M, 그죠? M에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 더 플레이 댓 고우즈 롱이라는 작품 자체가 좀 글로벌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브리티시 코미디를 한다기보다 좀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쓰는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슬랩스틱이라든가 이런 진짜 심플한 코미디 요소들도 많이 집어넣고 하는데 가장 아쉬웠던 점은 번역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번역의 과정에서 그 영어가 주는 라임이라든가 영어가 주는 말장난들이라든가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잘 살려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렇게 한 게 최선이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조금은 이 작품을 100% 온전히 느끼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먼저 그 작품을 봤고, 예전에, 영국에 와서 그 작품을 다시 보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쉽지 근데 지금 않아요. 이렇게 정리를 쫙 해주시니까 머릿속이 막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가 이렇게 가장 길게 공연하고 있는가, 언제 연도별로 이것도 정리해서 음. 너무 흥미롭네요. 마우스트랩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카운팅 했었던 집계를 보면 2만 9천 회를 넘겼다고 해요, 공연 회차가. 에, 29,000, 네. 그래서 곧 처음 3만, 들었어요. 2만은 처음이야. 29,000원.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와, 곧 3만 대단해. 회를 앞두고 있고, 아니,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건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을 음, 못해서 음. 정말 대단한 공연이죠.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좀 전에 조이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25주년까지 아까 막 쿼터까지 언급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말하는 10주년은 10년 동안 했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죠. 거의 10년째 공연은 10주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그러면은 롱런한 공연이 아예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래도 창작 뮤지컬 중에 몇 개 있지 않나 싶은데, 빨래요, 빨래. 빨래, 음, 김종욱 찾기, 뭐, 네, 지하철 1호선, 저는 이런 거 정도 생각나네요. 뭐, 아시는 거 있으면 또 그렇죠. 나눌까 해가지고. 제가 1호선 4천회가 넘었으니까, 그것도, 예, 4천, 뭐 몇 회였더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종국 찾기는 예전하고 약간 지금 좀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처음에 나왔을 때랑, 조금 그쵸? 바뀐 건 있죠. 예, 달라졌고, 빨래는 여전히 대학로에서 초심자가 보기 아주 적당한 공연으로 포지셔닝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좀 전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빨래를 되게 많은 배우들이 거쳐갔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면서 이제 관객이랑 가깝게 호흡하는 그 트레이닝을 그 안에서 받으면서 되게 그런 어떤 또 메소드를 쌓는 되게 좋은 공연으로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맙기도 해요, 빨래한테. 빨래도 극장을 옮겼잖아요, 많이. 예. 옮기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들도 많이 거쳐가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유니플렉스에서 아직 하고 있죠. 계속 유니플렉스에서 이제 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니아층들도 잊을만 하면 보러 가고, 또 초심자들도 보러 가기 좋고, 그런데 또 빨래만한 공연이 안 나오는 것도 신기해요. 맞아.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빨래가 2005년에 나왔을 때 그때 한국이 완전히 그냥 창작 뮤지컬을 거의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 그때 가장 쏠림 현상을 보였던 게 로맨틱 코미디였잖아요. 그러니까 빨래가 동시대 현실을 담아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약간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좀 약간 격이 다른 공연? 약간 이런 느낌? 접근이 달랐으니까. 뮤지컬이 동시대 현실을 담는다고? 이런 느낌이 있었죠. 물론 뭐 마지막이 낭만적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작품이 주는 문제의식은 아직도 너무나 선명한 것 같고, 진짜 기념비적인 공연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